우리 사회에 지금 또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노인의 문제, 특히 노인 중에서도 노인의 주거 문제, 그리고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한국의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23년이 25.1%로 2000년에 비해서도 한 2배 올랐고, 이게 2050년에 가면 49.8%, 그 2명 중에 1명이 노인이 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또 이 독거 노인, 부부 노인이 이제 관심이 대상인데, 독거 노인이 2023년 금년에 199만 명이고, 이게 2050년 가면은 약 2.3배 증가한 467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럼 이 사람네들이 그 주거 욕구라든지 서비스 욕구는 상당히 강하고 그 숫자는 이렇게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턱없이 이제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노인들이 대부분이 현재 주택을 사고 싶어 한다. 그것이 아까 얘기한 549만 명에서 한 450만 명 정도 가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살고 싶어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주택이라는 게 단독주택이든 아파트든지 거기 살고 싶어 하고, 실버주택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한 32만 가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지금 정책을 수립해 가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갖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은 대체로 소득이 낮아갖고 그 100만 원 이하의 가구 비율이 독거하고 부부를 합하면 한 44%가 돼요. 한 173만 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소득 보장, 주거 보장, 그리고 이제 인적 서비스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분을 모시고, 특히 박신영 박사께서는 주택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그래서 노인들의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토론하실 거고, 그 배용찬 박사께서는 노인에 대한 인적 서비스, 현재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그 인적 서비스 네트워크가 지금 한국이 좀 상당히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데서 이제 논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박 박사님은 주택이 뭐 이제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역시 여기도 이제 이 주택 개량 문제도 있고, 또 지금 살고 있는 게 너무 크거나 비싼 데 있기 때문에 또 임대주택, 임대아파트, 그걸 제공하는 문제, 이런 등등에 대해서 토론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배용찬 박사께서 그 현재 주택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건 뭐 80%이고, 그거는 독거나 부부나 그거보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주거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활동 문제, 식사 문제, 뭐 의료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에 실시한 노인 실태조사를 보면은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자기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한 그런 노인의 비율이 한 83%, 84%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노인이 자기 집에서 이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사실 그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 이 노년기에 삶의 질을 높여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자기 집에서 사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자립적인 그런 이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거 보장해주는 그런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이제 유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자기 집에서 계속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살고 있는 주택이 생활에 편리하도록 그렇게 이제 그 개선할 필요가 있고, 또 여기에 또 더하기 해서 다양하고 질 높은 지역사회 돌봄
인적 서비스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2020년도에 실시한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계속 살기 위해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계 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라든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안전 지원 서비스, 의료 건강 지원 서비스, 또 동행이나 외출 지원 서비스, 상담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 거의 3사람 중에 2사람 이상이 매우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에 맞게 그 노인 건강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돌봄 서비스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노인 건강 서비스에서는 이제 방문해서 지원의 건강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가 노인 보건 의료 서비스가 있습니다. 특히 치매 노인에 대해서는 부양 부담을 좀 경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 돌봄 서비스에서는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2020년부터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노인들에게 그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이렇게 재구성해서 해줍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의 노인 돌봄 서비스는 아주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었습니다만 다 각자 따로 노는 그런 이제 서비스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돌봄 서비스가 있고, 가사 지원 서비스가 있고, 독거 노인 자립 지원 서비스가 있고, 독거 노인에 대한 사회관계 서비스가 있고, 자원 연계 서비스 등이 다 각각 있었는데 이것을 다 통합을 해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이름하에 2020년 1월부터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65세 이상의 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이제 기초연금 수급자 이런 분들이 이제 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 노인이나 조선 노인 가구 또는 고령 노인 부부 가구 이런 쪽에서 돌봄이 매우 필요한 노인이 주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었다든지 또는 정신적인 또는 치매란 이런 인지 저하나 우울감 이런 쪽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고독사나 자살의 위험이 높은 노인은 특화 서비스라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런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큰 틀에서 노인들한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가 바로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는 이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가입자를 이제 중심으로 하는데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라서 62세 노인과 64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장기요양 보험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그리고 특별 현금급여 이런 게 있고요.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서는 이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방문 목용 지원 서비스, 방문 간호 서비스, 그다음에 특별 현금 가족 요양비 같은 이런 그 섬이나 벽지 이런 데 요양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그런 현금 서비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주거 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주택 개조나 주거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 임대주택이나 실버주택 같은 이런 이제 공공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농촌형 노인 공동 생활 거주 사업 같은 그런 이제 주택 그런 주거 서비스가 있고요. 그 외에도 반찬 배달 서비스라든지 건강 여가 프로그램 서비스라든지 아주 다양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노인적 서비스의 이제 문제점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제 서비스들이 다 지역사회 보호를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아직까지 이제 지역사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상당히 부족하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전히 그 노인 요양시설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노인 인적 서비스의 문제점은 주로 이제 저소득층 위주의 그 정책임에 따라 가지고 대다수의 그 노인들이 주거 문제라든지 돌봄 서비스가 아주 주로 저소득층 위주로 이렇게 제공되고 있어서 좀 그 저소득층을 위에 있는 상위 계층에 있는 노인들의 주거 문제나 돌봄 서비스는 아주 상당히 좀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이런 문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그 노인에 대한 그 돌봄이 주로 이제 주 책임은 자녀라든지 또는 형제 자매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부양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노인의 그 욕구에 그 지역 사회가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그 서비스에다가 플러스해서 이러한 그 지역 사회 제공 서비스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현상도 있고, 또한 이제 전달 체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각지대 이 문제가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맞춤 돌봄, 통합 돌봄 서비스가 여러 가지 그 서비스를 이제 통합적으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각각의 서비스들이 그 시행 주체가 또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이제 사례 관리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컨트롤 타워가 좀 미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들은 이제 평소에 살고 있는 그런 곳에서 계속 이제 살기를 희망을 하고 있지만, 거동이 불편해지면 이제 요양시설로 이동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개선 방안으로서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정부의 노력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아까 조금 제공은 좀 미흡합니다만 그런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있고,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 이런 보험 제도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서비스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분절적이고 사각지대 문제가 있고 수준이 좀 미흡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회복지사나 또는 생활지원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배치를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전문성을 높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을 통해서 이제 통합 사례 관리 이 기능의 강화를 매우 중요하게 제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통합 관리 서비스가 아주 강하게 요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건 의료 서비스, 복지 서비스, 돌봄 서비스, 요양 서비스, 이것 각각 그 서비스 제공하는 주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주체 간의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달 체계가 구성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확대됨과 동시에 사례 관리 서비스가 좀 더 강화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계속 거주의 관점에서 노인이 지역사회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거 지원 서비스가 좀 강화돼야 되고, 그리고 말씀드린 이제 이러한 인적 서비스도 지역 밀착형으로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노인이 현재의 집에서 계속 생활하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인적 서비스가 그 지역사회에 기반해서 그러한 인적 서비스가 확대가 돼야 되고, 또 질적으로도 개선이 돼야 되고, 수준도 향상이 돼야 되고, 양적으로도 확대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개조나 또 주거를 좀 서비스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노인들에게 진짜 맞춤형 이런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거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례 관리 서비스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변 박사님께서 지금 한국에서 노인 서비스, 특히 이제 지역에 계신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그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제 들어보면은 상당히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요, 지금.
다만 문제가 그게 규모가 작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저소득층 노인만 해도 지금 한 174만 가구가 되는데 지금 제공되고 있는 그 서비스는 2021년이라 이제 몇 년 안 되긴 했습니다만은 뭐 10여 개 지역에 뭐 10원 사업 하고 있다는 거 보면 불과 뭐 몇만 명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하나는 이제 큰 문제 중 하나가 그 나머지 저소득층이 아닌 또 이런 노인들이 이제 지금 뭐 540중에서 170배도 뭐 300 몇만 이상이 될 텐데 이런 사람들이 대한 서비스가 소위 지역 통합 돌봄 이거로 이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이 이제 과연 계획은 있는 건지 정부에서 또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 그 변 박사님 하시는 거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죠. 그럼 그 읍면동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만 다루는 데는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이것이 이제 전 노인한테 확대했을 때는 너무 많아서 읍면동의 단체 갖고는 안 될 거란 얘기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적하신 커뮤니티 케어가 정말 커뮤니티이지 지역으로 가면 이게 다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읍면동 레벨에서는 지역사회 케어의 그 아주 그 진입 단계라 그럴까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주로 저소득층 위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중상층 이상의 이제 노인들은 사실은 이제 갈 데가 별로 없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중상층 분들의 이제 그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제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일단은 신청을 해도 100%또 되진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요양이다 보니까 기준이 높고, 그래서 아주 조그마한 서비스만 제공이 되어진다면, 노인분들의 지역사회 거주가 이제 가능한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는 여러 가지 서비스인데 주로 요양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역사회, 보호를 하는 데는 많은, 좀 미흡한 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구 또 동읍면, 요런 이제 기초단체가 요즘에는 이제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례 관리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행정 라인에서는 좀 뭐라 그럴까요? 매뉴얼에 따라서 하되 아주 사례 관리 수준이 개선돼야 될 그런 게 좀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노인 인구가 현재도 4명 중에 한 사람이 노인 인구고 앞으로 20년 뒤에는 2명 중에 1명이 노인 인구인데 맞습니다. 이거를 읍면동에서 그 많은 사람을 다루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여기 계신 커뮤니티 케어 같으면은 커뮤니티 케어가 소규모별로 뭐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정부로서는 다 혼자 못하니까 맞습니다. 민간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도는 지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군구나 동읍면은 주로 이제 행정 라인이고요.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또는 이제 보건소라든지 또는 이제 의원이라든지 이런 이제 다양한 요양시설이 이런 다양한 기관이 이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시군구나 동읍면에서 이제 주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러한 사례 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아까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예,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노인의 인구가 엄청나게 앞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빨리 좀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는 이제 굉장히 많은 노인분들이 사각지대에 이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될 걸로 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그 수요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급은 굉장히 미흡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이제 체계적으로 접근이 좀 덜 되고 네.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은 이렇게 나열을 했지만은 그걸 묶는 작업 그리고 그걸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 이런 것이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노인에 대한 인적 서비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일단 하시고 또 나중에 네. 박 박사님 발표하시고 나서 또 이제 질문 있으면 그 듣고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